지금까지는 법의 기초 개념으로서의 당위, 의무, 권리, 고권, 법률관계, 또 책임, 또 법적 주체, 객체 등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원래의 쟁점, 즉 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은 없다. 그것을 법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모든 사물은 법적 객체이다 라고 하는 쟁점을 이제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법은 객체에 관한 주체와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물이 법률관계의 객체로 되어 있다면 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은 없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법을 이제 사물을 사람과 물건으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사물과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람을 살펴보면은 법은 사람을 객체로 할 때 사람 전체를 하나로 객체로 해서 보장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을 부문별로 나눠서 부분 나눠서 그것을 독립된 어떤 객체로 보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단 말이에요. 이러는 이유는 있습니다. 각 부문마다 보장의 정도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정신활동에 관한 보장과 또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이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좋은 예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헌법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사람을 객체로 보장하는 방법이 하루아침에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씩 둘씩 권리의 보장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초로 먼저 들어온 것이 불법한 강금, 국가가 함부로 강금하는 거죠. 또 구속 등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어떤 신체에 관한 어떤 보장 부분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점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신적 부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초상권이니 성생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개인정보 등 이런 어떤 인격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법률관계의 객체로서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장이 부문별로 보장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권리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사람에 관한 부분 중에서 보장에서 빠진 건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못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헌법은 혹시나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넣어서 법률관계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1항인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는 헌법에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법질서에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관계의 객체로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적 규율에서 빠져있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사람에 관한 한, 법에서 벗어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에 관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조금 더 부분별로다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관한 사항은 크게 분류해 보면은 사람의 육체에 관한 부분, 또 정신 함양에 관한 부분, 또 인격 사생활에 관한 부분, 또 경제활동, 대외적으로 경제활동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신의 대외적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제가 정신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신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한 5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헌법 조문을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분류하는데, 이때 중 핵심적인 기준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기준으로 그 자아 정체성의 요소가 되는 생명신체, 정신, 인격사생활 부분, 이 부분을 요소 부분을 세 파트로 두고요. 그 자기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을 경제 활동과 정신 활동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한 거죠.
먼저 생명신체 부분을 살펴봅니다. 생명신체 부분은 사람이 육체와 관련된 사항인데 크게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신체의 활동과 이동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권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에 조문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권리가 된다고 선언했었죠.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의 바탕을 둔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장해서 신체의 활동과 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체의 완전성은 뭐냐? 법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리거나 멍들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뭐 큰 소리를 내서 귀를 멍하게 하는 등 이것처럼 신체에 어떤 그 위해를 가해서 신체에 손상이 가는 것,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다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이런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신체의 활동과 이동은 뭐냐 하면, 실체의 활동은 팔다리를 자유롭게 흔들고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는 것들을 말하고, 신체 이동은 집에서 학교나 회사를 오간다든지 지하철이나 자가용을 타고서 지방을 다녀온다든지 이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신체의 이동이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나 개인이 체포나 구속을 하거나 또 교도소에 가둔다면은 신체의 이동을 제한하는 게 되겠죠. 다음 영역은 이제 정신 함양에 관한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처럼 세상에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알 권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물의 가치를 변별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든지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든지 하는 그 공부하는 권리를 학습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헌법이 다 조문을 두고 있죠. 알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와 또 그리고 정신이 함양되고 나면은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독립된 주체로서 독자적인 인격적 자아와 자신만의 어떤 사생활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격과 사생활을 법은 또 권리관계로 또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자아와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인격과 사생활을 하는데, 이 인격과 사생활에 오늘날 그 정보화가 고도화되면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 문제는 큰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자기결정권, 개인의 또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명예에 관한 명예권, 개인의 주거 공간을 방해받지 않을 주거권이라든지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권 등이 이쪽에 포함된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권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게 있는데요.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그 규정에서 헌법 10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인간 자신의 인격권,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형성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어요.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또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 인격권이나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해서 이러한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생활의 보장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점이 이제 종종 논의가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생활 영역은 이 대외적인 어떤 경제활동이나 정신활동 이러하지 달리 그쪽에 적용되는 법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허용하는 영역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생활의 영역 속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가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옷을 홀딱 벗고 있을 수는 없지만 알몸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들끼리는 알몸으로 서로 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죠. 사적인 생활 공간은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질서, 대외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질서와 또 사생활 속에서의 어떤 질서가 서로 비교됨으로써 그 비교 자체가 이미 벌써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생활의 공간 보장은 어떤 창조적 공간 보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